윤조입니다. 신경발달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는 교육치료사입니다. 신경발달 접근법은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뇌 정보 처리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분에서는 뇌의 우세성이 감정 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무질하게 처리되는 상태라면 많은 혼란과 부적절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은 뇌의 우성, 즉 두뇌의 주제비 방구에 의해 비롯됩니다. 두뇌 우세성은 제일 먼저 손 사용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오른쪽 우성 아니면 왼쪽 우성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오른손 잡이면 좌측 방구 뇌 우성, 왼손 잡이면 우측 방구 뇌 우성입니다. 일단 우세성을 가지는 손이 설정되면 같은 두께 귀, 눈, 발 순서로 우세성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손, 눈, 귀, 발이 사용이 우측, 좌측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뇌의 정보 처리 지배력이 혼란과 부적절한 처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자녀의 읽기 능력과 학습 정보 처리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어느 쪽의 뇌가 우세성인지, 신체 어느 쪽으로 우세성이 성립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두뇌 우세성은 아이의 뇌가 대뇌 비질 수준까지 완전히 발달한 후에야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위 수준의 뇌 구조, 즉 뇌교와 중뇌 발달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뇌 비질 발달이 뇌에서 이루어질 때 아이가 오른손 잡이인지 왼손 잡이인지나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 우세성이 확립되기 전에 뇌교와 중뇌 발달이 잘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달의 4단계와 기본 뇌 운동에 대한 이전의 방송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뇌교와 중뇌 발달을 돕는 운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대뇌 비질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나이는 약 만 6세에서 7세입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대뇌 비질 발달의 정도와 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세에서 7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자녀라면 몇 가지 간단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 자녀의 두뇌 우세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 관찰하십시오. 블록이나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보통 왼손 아니면 오른손을 사용합니까? 공을 아이에게 굴려 보낸 다음 그걸 다시 던져달라고 하세요. 공을 굴릴 때 아이의 한쪽 측면으로 향한 공을 던지시지 마시고 양쪽 측면으로 굴러서야 합니다. 공을 받을 부모에게 공을 던져줄 때 어떤 손으로 공을 던지나요? 공을 잡고 부모님께 다시 던져줄 때 한 손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양쪽 발 모두 사용하나요? 아이가 색칠하거나 글을 쓸 때 어떤 손을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손의 우세성이 결정된 상태라면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 아이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주로 한쪽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녀의 눈, 귀, 발의 우세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뇌 우세성이 잘 정해졌다면 아이는 손 사용과 마찬가지로 같은 쪽 눈, 귀, 발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튜브나 종이로 만든 긴 망원경을 들여다보게 해보세요.
아이가 어느 쪽 눈으로 들여다보나요? 아이에게 시계 소리를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또는 소라 껍데기 속 바다 소리를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어느 쪽 귀를 대로 소리를 듣나요? 이때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이가 시계나 소라 껍데기를 미리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두 손을 등 뒤로 잡게 한 다음에 시계나 소라를 들고 소리를 들어보라고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에게 문에 귀를 대고 반대편에 있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아이가 어느 쪽 귀를 대고 듣고 있습니까? 이 활동을 통해 아이의 우세성 귀가 어떤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두 발로 깐정 뛰고 난 다음 외발로 뛰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복도나 마루를 왔다 갔다 몇 차례 해보세요. 두 발로 깐정 뛰다가 왼발로 뛰라고 하면 어느 쪽 다리를 사용해서 외발 뛰기를 하나요? 또 다른 활동으로도 발 사용의 우세성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태권도 팔차기를 하거나 공을 차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다리를 사용해서 발차기하고 공을 차는지요? 그쪽에 우세한 다리입니다. 두뇌의 우세성이 잘 확립되어 있다면 아이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할 때 같은 쪽 신체 부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교차하며 사용한다면 두뇌의 우세성이 아직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혼합 우세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뇌 우세성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학습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완전 또는 혼합 우세성인 경우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발달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 아이의 감정 조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기 원하시면 방송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아래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클릭해 주세요.